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시엽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대학생들의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답니다. 물론 학교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주말이라는 거, 그리고 대학생들의 기말고사가 거의 마무리돼 간다는 거, 그리고 선관위가 우리를 더 빡치게 만들고 있다는 거 등등을 모두 합하면 오늘 대거 젊은이들이 또 잠실 올공으로 모여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도대체가 이 선관위하고 법원은 어떻게 한동성인지 모르겠는데 송파구를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검찰하고 경찰이 그랬더니 그 옆에 임시사무실에서 버젓이 자료를 몇 박스씩인지도 몰라도 하여튼 엄청나게 차 갖다 대고 빼돌렸다. 그러면 이거는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을 대놓고 비웃은 거죠. 그렇게 대놓고 비웃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는 법원하고 한통속이야, 이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지금 무슨 선거관리위원회가 얘기하기를 잠실 7동의 제2투표소에서 투표 용지 함을 갖다가 폐기 처분했다 그랬는데 하나가 나와가지고 지금 전한길 강사가 그걸 갖다가 제보를 통해서 입수했다면서 공개를 하질 않나.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이다. 선관위 직원들이 200여 명씩 약 전체 직원의 6% 정도 해당하는 애들이 선거 때만 되면 휴가를 가지를 않나, 병가를 내고 무슨 별글을 하고 하여튼 간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러니까 선관위라는 이 조직이 말이죠, 매년마다 한 번씩 큰 행사를 치르는데 그때만 반짝하면 사실은 다른 때는 편한 걸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안 하려고 그때를 도망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얼마나 꽃보직인지 여기 들어가기가 하늘과 별따기여서 판사백 아니고 선관위백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얘들은 그래서 거기에 정직원을 채용 안 하고 기간제 직원만 계속 채용을 한다. 그러니까 이 백 없으면 기간제 직원으로 임시 직원으로 들어가는 거 가라할지 몰라도 선관위 정식 직원으로 들어가는 건 백 없이 거의 불가능하다. 선관위에 대해서 나오는 이런저런 얘기들, 제가 또 얘기했지 않습니까? 선관위 이것들이 목에 기부했다고, 제가 체험했다고. 그래서 저는 중앙선관위 개혁을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벌써 2020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그리고 당선됐을 때에도 제가 선관위 개혁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앙선관위 개혁 필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미리 쳐다보는 인사이트이 있어요. 강실업 TV 계속 본 사람들은 제가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기 전에 또 들어서고 나서 그 즈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치란 무엇인가,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율곡 선생의 얘기라든가 다산 선생의 얘기까지 빌어가지고 정치란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마키아벨리도 얘기하면서 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리고 항룡 유해, 가장 높이 올라간 용은 내려올 일만 남았다는 걸 명심하고, 강희제도 제가 얘기하고, 강희제는 61년을 갖다가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단 한순간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역대 최대의 황제로 칩니다, 당태종과 함께.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 세종대왕도 얘기하고, 하여튼 정치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인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치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아주 알기 쉽게, 어려운 얘기도 아니야. 제가 쉽게 얘기했어요. 정치란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얼마나 쉬워. 정치란 현실을 진단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 아니, 의사가 말이야, 병 고치려면 청진기 갖다 대고 무슨 병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약을 처방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은 거야. 어려워. 현실을 근데 다만 진단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야. 현실을 진단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 보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있는 그대로를. 분명히 저게 검은색인데 저걸 빨간색이라고 우긴다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현실 진단 쉬운 걸 갖다가, 진단을 갖다가 이 새끼가 엉터리로 한다고, 이게 분명히 병이 있는데 병이 없다고 거짓말시키고, 얘기하면 뭐하겠어. 현실 진단부터 안 되는 거야. 근데 현실 진단이 됐을 때가 이제 또 문제야. 현실을 진단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야. 대안을. 이것도 또 어려워. 쉽지만 어려워. 근데 정말 사심이 없으면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 사심이 있기 때문에 현실 진단도 안 되고 대안 제시도 안 되는 거야. 여기서 사심이라는 건 뭐냐면 개인적으로 욕망, 예를 들어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나도
좋은 옷도 한번 입고 싶고 좋은 차도 타고 싶고 그건 사심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욕망이고 너무나 당연한 자연법이 부여한 인간이야. 그게 바로 인간은 그런 거야. 뭐가 살고 인간이라고 뭐 이 동물이랑 똑같은 건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걸 사심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사심이라는 건 내가 공익을 맡았는데 공적주의인데 공적주의에서 내가 엉뚱한 권력 욕심을 내고 내가 엉뚱한 어떤 돈 욕심을 내고 이게 사심인 거야. 내가 개인적으로 욕심내는 건 상관없어.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가서 열심히 일하는 건 상관없어. 근데 내가 분명히 공무원이란 말이야. 그리고 어떤 직을 맡았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거기에서는 사심이 없어야 되는 거지. 공적 지위에서 공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봉사하는 공적 복무를 해야 되는 거지. 거기서 근데 물론 월급 같은 건 주니까 그건 받아야지. 물론 이제 그거야.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공적인 거는. 근데 내가 더 예를 들어서 뭘 사적으로 뭐 하고 싶으면 뭐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채권 투자도 할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뭐 부동산도 좀 사볼 수도 있고 그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이 나라는 이상한 나라야. 부동산 사는 걸 갖다가 뭐 무슨 엄청난 범죄 같이 얘기하고 있어. 범죄 아니야 그거. 물론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는 것이지. 근데 그 나라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풀어줬잖아. 그럼 그 안에서 하는 게 왜 그게 문제야. 근데 이재명이는 나라에서 하라고 풀어준 것까지도 부동산 2개 사면 무슨 범죄인인 것처럼 지가 범죄인이니까 쓸데없는 다른 사람까지도 범죄인으로 보이는 거야. 그건 범죄가 아니고 그건 비리가 아니야. 그건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 사회가 용인한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또 정치가 뭔지를 조금 안다 하더라도 어설피 아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또 안다 하더라도 알기만 하고 하지 않는 지행합일이 안 되는 놈들, 지행합일이 안 되는 놈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선거도 그래요. 선거가 이게 맨날 뭐 국민주권 무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맨날 선거하라고 무슨 모델까지 내서 가지고 그 모델 다 돈 주는 거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얼마나 모델 내서 가지고 선거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선거를 하지 않는 시민은 민주시민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개 지랄 떨잖아. 선거하라고. 포스터 만들고 무슨 난리 떨고 선거 안 하면 무슨 죄인처럼 만들고 별짓을 다 하고서는 투표용지를 안 찍는데. 그럼 무슨 얘기야 그게. 말로만 선거하라고 선거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 뒤로는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게 나 같으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선거용지는 100% 찍어. 돈을 아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개 지랄 떨지 말라고 그래. 돈을 거기서 아낀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응? 돈을 거기서 왜 아끼는데. 그리고 110%다 예산을 주고 그리고 그거 하라고 다 세금 주는 건데 거기서 돈을 왜 아끼는데. 조이값이 들면 얼마나 들고 그까짓 인세가 들면 얼마나 드는데 얼마를 아끼는데. 그리고 어차피 이게 다 기타금 받는 거고. 지 돈이야? 그게 지 돈이냐고.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게 사심이 있다는 거야. 이것들이 그게 사심이라고. 지 돈이야 그게? 그래놓고 나서는 말이야 선거 끝나면 유럽으로 여행 가고. 하여튼 간에 지금 대한민국은 개조가 필요하다. 옛날 제조산하라는 말을 이순신 장군이 했어. 근데 이순신 장군이 제조산하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처음 쓴 말은 아니고 그것이 이제 과거부터 쓰던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순신 장군이 그걸 강조했지. 임진왜란 그 무렵에 나라가 정말 완전히 무너져 가고 있으니까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게 제조산하라는 말이야. 지금이 바로 제조산하가 필요할 때야. 지금이 바로 이순신 장군 같은 분이 필요할 때야.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냐. 정중여산 물령망동. 정중여상 물령망동. 그러니까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태산같이 그렇게 무겁게 움직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할 때 생각하고 또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실수 없이. 아니 전쟁 나가서 실수하면 끝나는 거야. 원결이가 무슨 여러 번 졌는지 알아? 원결이는 딱 한 번 졌어. 7.년 전투에서. 그리고 골로 간 거야. 그전에는 이순신 장군하고 싸워가지고 몇 번 이긴 적도 있어.
그러고서는 이순신 장관이 이기니까 지공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뭐 공 빼갖고 얼마나 그 웃겼는지 이순신 장관이 얼마나 그 가소로웠으면 더러웠으면 자기 공을 갖다가 원근 공이라고 해가지고서 원근 공을 올려 선조한테 장계를 올린 적도 있고 이순신은 자기 공을 그렇게 뭐 내세우질 않아요. 응? 그래가지고 진린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존경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원균처럼 움직이니까 한 번 진 게 그게 끝난 거야. 한 번 진 게 그게 지도 죽고 전부 다 조선 수군을 다 말아먹은 거야. 이게 바로 이순신 장군이 물령망동 정준여상이라는 말을 왜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야. 이순신 장군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을 본인이 지킨 거라고. 태산같이 무겁게 움직였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싸워놓고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전쟁 나갈 때 이겨놓고 싸운다고. 그분은 내가 죽으면 끝나는데 내가 죽으면 뭐가 끝나? 조선이 끝난다 이 말이야. 나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 내가 가볍게 움직이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죽으면 조선이 끝나고 조선 백성이 끝나고 조선이 도륙당하는데 그러니까 무겁게 움직이잖아. 움직일 때 보면은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왜 곤장 맞고 그 백의종군을 한 건지 알아요? 무슨 뭐 전쟁에서 져서 그런 거야? 아니야. 전쟁에서 져서 그런 게 아니라 싸우러 나가라는데 선조가 싸우러 나가라는데 안 나갔다고 그 곤장 친 거야. 안 나갔다고. 아니 장군이 그걸 갖다 결정하는 거지 무슨 왕이 지가 어떻게 알아서 나가고 안 나가라고 결정을 해. 이순신은 알았단 말이야. 저 새끼들이 함정을 봤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싸우러 안 나갔더니 안 나간다고 곤장 친 거 아니야. 안 나간다고. 그래도 끝까지 안 나가잖아. 끝까지 곤장을 맞더라도. 근데 죽을 뻔했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안 나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는 왜 이순신 장군이 뭐 비겁해서 안 나갔다? 아니 자기 어차피 끌려가도 죽을 수 있는데? 그때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실제로. 어쨌든 간에 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정치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볍게 움직이지 말고 그리고 오로지 공익에 복마는 생각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심을 부리는 거 그거 말고 많이 먹는 건 괜찮아. 아니 나 뭐 식탁임이 있어가지고 나는 좀 많이 먹는다.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 요새 뭐 음식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그런 건 괜찮아. 나는 좀 더 잠을 자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어. 그런 건 괜찮다 이 말이야. 그러나 공직을 맡은 사람은 이 공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절대로 사심을 부려서는 안 된다. 그거야.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선거관리위원회 하는 걸 보면은 이것들이 사심부리다 다 말아먹은 거라 이 말이야. 이것들이 사심부리다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제조사나 이 나라가 위험하다. 이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려면 지금부터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 개혁 작업을 해야 돼. 제가 사실은 2022년에 당대표 나갔을 때 하고 싶었던 게 내 개혁 작업이었어. 그런데 어쨌든 뭐 그런 기회가 나한테는 주어지지 않았는데 지금부터라도 제가 그런 어떤 개혁 작업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거는 제 조와 제 야가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힘을 실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 외곽에서 힘을 보태줘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저와 함께 가시겠죠? 저와 함께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제조 산하를 위해서 노력합시다. 강실표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